9번 문제인데요. 다음은 선택 정렬 코드이다. 밑줄에 알맞은 코드를 쓰시오라고 했어요. 보시면 이제 시어노 코드가 쭉 있고요. 그 다음에 실행 결과가 있습니다. 결과를 보시면 11, 12, 22, 25, 64. 뭔가 정렬의 느낌이 막 나죠? 그렇죠. 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정렬이 안 되어 있는 배열이 하나 있네요. 이걸 지금 배열을 정렬을 해서 결과를 출력한 게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코드에 ARR이 있는데 이 1차원 배열을 좀 그림을 그려보면 5칸을 먼저 그려놓고요. 그 다음에 값을 씁니다. 64, 25, 25, 12, 22, 11. 네. 그리고 이제 헷갈리니까 인덱스는 좀 써줄게요. 0번째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네. 그래서 이 배열이 지금 ARR인데요. 이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밑에 보면 int n에서 size of ARR, size of ARR의 0번째라고 했네요.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. size of를 하면은 이 배열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size of ARR 하면 배열의 길이가 몇이 나오냐면요. 이게 지금 몇 개가 들어있죠? 5개죠? 네. 5개가 있잖아요. 그리고 정수, 인티저는 몇 바이트죠? 4바이트죠. 네, 4바이트니까 이제 20인데 여기에서 지금 나누기 한 다음에 ARR의 0으로 나눴어요. 지금 ARR의 0은 한 칸인데 이 한 칸은 사이즈가 4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거를 나누고 하면은 5가 나오죠.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자 변수들이 쭉 나오는데요. int i는 0, j, tmp라고 했어요. 그래서 변수를 좀 더 써주면 i, j, tmp라고 했고 지금 i 값에는 0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두와일 구문이 나와요. 두가 한번 또 나오네요. 두두. 네네, 두두 했고 그러면 당연히 YY. YY 그쵸?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와일의 특징이 뭐가 있죠?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한다는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. 지금 j는 i 플러스 1이라고 했고 i 값은 0이에요. 그럼 j는 몇이에요? 1이죠. 네, 1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두와일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장이 바로 또 실행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if문이 나왔어요. 정렬할 때 if문 나오면 주로 앞에 있는 값이랑 뒤에 있는 값이랑 비교한 다음에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값보다 크면 그 위치를 바꾸죠. 그렇죠. 네, 보통 정렬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ARR의 I인데 지금 I가 0이었고요. 그 다음에 ARR의 J인데 J는 1이었어요. 예상대로네요. 지금 요 값이랑 요 값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을 보고 이제 크기 비교를 하겠죠. 그쵸. 네네. 네,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값이 사실 몇 개 없어요. 연산이라는 게. 네.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. 그쵸.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요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답은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ARR의 0은 지금 64였고요. 그 다음에 ARR의 1은 25. 네, 그러면 64가 25보다 더 큰데 배열의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얘 두 개를 서로 자리를 바꿔주는 게 좋겠죠. 그렇죠. 64 입장에서는 지금 크기 때문에 뒤로 가야 되죠. 네네. 그러려면 지금 부등호 표시는 이렇게 돼야겠죠. 그렇죠. 앞에 있는 값이 더 컸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연산을 하는 거죠. 이 값은 이제 수압 연산이라고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떼어다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A는 0, B는 1이라는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컴퓨터 입장에서는 변수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값을 0, 1 이렇게 채워놨어요. 이 상태에서 두 개의 값을 교환하고 싶어요. 그래서 교환하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여기 이 상태에서 B는 0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 값을 여기다 넣고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뭐 어려울 게 없어요, 사실.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,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 전께 덮어 써져요. 그래서 만약에 1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. 그러면 1이 남고요. 0은 없어져요. 그렇죠. 좀 쉽게 생각해보면은 철수와 영희가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서로의 의자를 바꿔주려고 합니다. 근데 바꿔주려고 할 때 의자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? 의자를 하나 더 가져오면 됩니다. 네네. 그래서 철수가 영희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영희는 새로 만들어 놓은 의자에다 앉으면 되겠죠. 네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표현해보면 이제 임시 변수라고 해서 TMP를 만들어 놓고요. 이 TMP에다가 지금 자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면서 할게요. 지금 A는 0이었고 B는 1이었어요. 이 상태에서 자 A 값을 일단 0을 여기다 넣어놔요. 이대로 복사를 해놓고요, 하나를. 그 상태에서 B 값을 여기다 넣는 거죠. 1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값을 여기다 다시 넣어요. 그럼 여기가 0이 되겠죠. 그러면 A가 0이었던 게 1이 됐고 B가 1이었던 게 0이 됐어요.
이 연산을 하는 거를 이제 수압 연산이라고 하는데요. 이 형태는 지금 보시는 코드가 딱 그 형태예요. 그래서 TMP는 ARR의 i번째 값을 대입했잖아요. 이걸 한번 손으로 써가면서 해볼게요. TMP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에다가 지금 ARR의 i값은 지금 몇이었죠? 네, 64죠. 네, 64였잖아요. 64를 집어넣어요. 그럼 여기 일단 끝났고요. 그 다음에 ARR의 J값을 ARR의 I에다 집어넣어요. 그러면 ARR의 J는 25. 네, 25를 ARR의 I에다 넣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면 지금 ARR의 J는 여기인데 이 25를 요 앞에 여기 I 값에다 넣는 거죠. 그럼 여기가 25가 되는 거예요. 지금 이 상황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거를 덮어 써버리기 때문에 이 임시 변수 TMP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64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근데 지금 TMP에다 미리 넣어놨잖아요. 그럼 이 넣어놓은 값을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.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TMP를 ARR의 J에다가 넣죠.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가 64. 4. 즉, 이런 코드가 보이시면 배열의 값을 두 개를 서로 바꾼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난 다음에 J++를 했으니까 J 값을 하나 증가시키네요. 그러면 J 값은 2가 되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두 while이잖아요. while에서 조건문을 만나서 지금 J 값은 2고요. 그 다음에 N 값은 5였어요. 2가 5보다 작다. 참이죠.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요. 다시 반복문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. 자, I 값은 이제 지금 몇이었냐면 0이었어요. 그러면 ARR의 0이니까 25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RR의 J인데 J는 2잖아요. 그 다음 값 2잖아요. 몇이죠? 12입니다. 12예요. 그러면 25가 12보다 크다. 참이죠. 네, 참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? 이 부분은? 수압. 네, 두 개를 서로 바꿔요. 그러면 이 25를 12와 서로 바꾸는 거죠. 원래는 이제 여기 변수를 집어넣고 막 해야 되는데, 그럼 여기 사실 TMP는 임시로 쓰는 거라서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25를 여기다 넣고, 그 다음에 12, 25.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잖아요. 네. 지금 이제 좀 눈치 빠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, 제일 앞자리에다가 제일 작은 값을 찾아다가 집어넣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네. 그게 바로 선택 정렬이니까요. 네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꿔서 넣고 그 다음 J++니까 J 값을 또 하나 증가시켜서 3이 되고요. 그 다음에 3이 되면 3이 5보다 작으니까 또 참이고 다시 또 올라가서 또 앞에 했던 행동들을 또 반복을 하겠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? 이 11이 점점 앞으로 오겠죠. 제일 앞으로. 네. 11이 제일 앞으로 오게 될 거고요. 그 다음 반복에서는 자, I 값이 1 증가되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 0번째가 제일 작은 값이 채워지면 그 다음으로 I 값, 그 다음 위치인 두 번째 자리가 그 다음으로 큰 값이 채워질 거고. 그렇죠. 네. 그리고 그 다음 큰 값, 그 다음 큰 값, 그 다음 큰 값 해서 순차적으로 쭉 정렬이 되겠죠. 그러면 실행 결과처럼 11, 12, 22, 25, 64 순으로 되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포문을 돌려서 ARR의 I 값을 쭉 출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답은 크다가 되겠습니다. 그렇죠. 네, 이 단순한 부등호 하나를 정답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선택 정렬을 혹시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코드를 좀 차분히 따라가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예요. 한번 연습장에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